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주기억 장치인데요. 우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중앙 처리 장치, 인간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 CPU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주기억 장치는 CPU에, 즉 중앙 처리 장치에 직접 접근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 장치가 주기억 장치입니다. 그러면 중앙 처리 장치 CPU에 접근을 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 장치가 주기억 장치가 되는데요. 해당 주기억 장치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억 장치는 어떤 기억 장치인데 주기억 장치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롬이고요. 두 번째는 램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롬과 램의 개념도 반드시 구분을 해서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롬은 롬이죠. ROM은 Read Only Memory의 약자예요. 그래서 롬이라고 하는 건데요. 롬은 읽기 전용입니다. 해당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리드가 읽는다는 거잖아요. 읽는 것만 only, 오직 할 수 있는 메모리라는 거죠. 그래서 롬은 읽기 전용이고요.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것이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특징인데요. 자, 읽기 전용이고 비휘발성 메모리, 전원이 꺼져도 휘발이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 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롬에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 바이오스라는 게 있고요. 글자 폰트가 저장이 되고요. 펌웨어 등이 저장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바이오스는 조금 이따 배울 거고요. 기본 입출력 시스템, 글자 폰트, 펌웨어 같은 것들은 컴퓨터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지워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비휘발성 메모리인 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롬의 특징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램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램인데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램이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기억 장치가 램이고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휘발이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의 특징이 있는 것이 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를 하는데 한글 파일에서 과제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저희가 저장을 하지 않고 컴퓨터 전원이 꺼졌어요. 그러면 정말 슬픈 상황이지만 저희가 작업했던 내용은 모두 사라져 있죠. 그러한 이유가 해당 작업하는 파일이 램에 저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램은 휘발성 메모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휘발성 메모리라는 의미가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기억 장치라고 하면 램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기억 장치라고 하면 램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롬과 램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중앙 처리 장치 CPU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중앙 처리 장치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 장치가 주기억 장치인데요. 주기억 장치는 롬과 램으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해서 읽기 전용으로 비휘발성 메모리고요. 램은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장치로서 휘발성 메모리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기 전에 저희가 바이오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바이오스입니다.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 약자를 따서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자, 바이오스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이라고도 하고요. 말 그대로 기본 입력 출력 시스템이라는 거죠. 기본 입출력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롬바이오스라고도 합니다. 자, 저희가 방금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쵸? 주기억 장치에는 롬이 있었고요. 램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바이오스는 롬바이오스라고도 합니다. 즉, 롬에 저장된다는 거죠.
아무튼 주기억 장치 중에 롬에 저장되는 것이 바이오스예요. 그리고 바이오스는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를 작동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명령어를 모아둔 프로그램이 바이오스가 됩니다. 그리고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는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고 해서 포스트라고 하는데요. 포스트를 통해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키면 어떤 마우스나 키보드가 불이 껌뻑 들어올 때 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포스트, 즉 전원이 켜질 때 포스트를 통해서 컴퓨터를 점검하고 장치들을 초기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바이오스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해당 내용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번 문제 풀어볼게요. PC에서 사용하는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 입출력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죠. 바이오스의 정의가 되겠네요.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를 통해서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도 바이오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켜게 되면 키보드나 마우스의 불이 껌뻑하면서 이제 장치들을 초기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바이오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램에 저장되며 해당 부분이 잘못되었네요. 바이오스는 롬 바이오스라고 한다고 했죠. 자, 램이 아니라 주기억 장치 중에 롬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펌웨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펌웨어는 조금 있다가 저희가 배울 거예요. 펌웨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성격이 펌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바이오스도 펌웨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배울게요. 자, 아무튼 보기 3번은 램이 아니라 롬에 저장됨으로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칩을 교환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칩을 교환한다는 것이 어떤 하드웨어를 교체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러한 하드웨어를 교체하지 않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은 펌웨어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펌웨어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스는 램이 아니라 롬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기 전에 램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주기억 장치를 배웠고요. 주기억 장치는 롬, 그리고 램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롬은 비휘발성이라는 특징이 있었고, 바이오스가 저장이 되고요. 펌웨어가 저장되고, 글자 폰트 같은 것들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램은 휘발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램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SRAM과 DRAM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SRAM과 DRAM의 특징도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SRAM은 속도가 빠르고 값이 비싸며 캐시 메모리에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기억 내용이 유지가 됩니다. 즉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S가 스태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태틱이 안정적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즉 스태틱 램, 안정적인 램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SRAM은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값이 비싸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캐시 메모리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속도가 빠르고 값이 비싼 것이 SRAM이고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은 기억 내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SRAM이 됩니다. 자, 그리고 D램을 한번 볼까요? 전원이 공급되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화가 방전되므로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뭔가 듣기만 해도 다이나믹한 것 같다. 그쵸? 자, 이 D는 다이나믹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이 공급되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전되므로 주기적으로 재충전을 해주어야 하는 다이나믹한 것과 같은 램이 D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램은 값이 저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에 사용하는 것이 D램이 됩니다. 자, 저희가 주기억 장치에서 롬과 램에 대해서 배웠고요. 램은 S램과 D램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S램과 D램의 각각의 특징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S램과 D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램은 주로 콘덴서로 구성되며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이 잘못되었네요. 그쵸? 자, 이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것은 S램이 아니라 D램의 특징이 되죠. 그래서 보기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콘덴서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콘덴서로 구성되는 것도 D램의 특징입니다. 참고적으로 S램은 콘덴서가 아니라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됩니다. 자, 해당 내용은 그냥 눈에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S램은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되는데 콘덴서로 구성이 되는 것은 D램의 특징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내용 전체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2번부터는 맞는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S램은 D램보다 전력 소모가 많으나 접근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S램이 D램에 비해서 속도가 빠릅니다.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보기 3번입니다. D램은 S램보다 집적도가 높아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라고 하면 D램이 되고요. S램보다 집적도가 높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이 집적도라는 게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기는 합니다. 즉, 같은 D램 중에서 집적도가 높은 것에 따라서 속도가 빠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D램보다 S램이 속도가 훨씬 빠르게 제작이 됩니다. 자, 아무튼 D램보다 S램이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그래도 집적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D램이 S램보다 집적도가 높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로 사용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죠. 자, 그리고 보기 4번입니다. S램은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기억 내용이 유지된다고 하네요. 안정적인 것 같다, 그쵸? 자, 스태틱,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즉, 보기 4번은 S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콘덴서로 구성이 되고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것은 D램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롬과 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주기억 장치 학습했었습니다. 그쵸? 주기억 장치에 롬이 있고요. 그리고 램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롬 같은 경우는 비휘발성 메모리가 되고요. 램 같은 경우는 휘발성 메모리가 됩니다. 그쵸? 자, 해당 내용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아무튼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볼게요. 롬은 글꼴 등의 펌웨어를 저장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네요.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죠. 자, 롬에는 글꼴이나 펌웨어 그리고 바이오스 같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EEP롬은 기록된 내용을 전기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해당 부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EEP롬이라는 게 있어요. EEP롬은 Electrically Erasable Key롬이 되는데요. 즉, 롬의 일종입니다. 롬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휘발성 메모리의 특징이 있는데 앞에 보면 전기적인 방법으로 지울 수 있는 롬이 EEP롬이에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우기는 한데요.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EEP롬은 전기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롬 같은 경우는 큰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비휘발성 메모리인데요.
롬에서 하위로 들어오게 되면 EEPROM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어요. EEPROM은 Electrically Erasable이라고 해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지우거나 수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램은 오직 읽기만 가능하며 휘발성 기억 장치라고 하는데요. 자,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오직 읽기만 가능한 내용은 램이 아니라 롬에 관한 설명이 되죠. 롬이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해서 오직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가 롬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읽기만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휘발성 기억 장치라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아무튼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따라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SRAM은 캐시 메모리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자, 해당 램 종류 중에 SRAM이 있었고요. 그리고 D램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SRAM, D램 저희가 2번 문제에서 학습을 했었었는데요. 자, 아무튼 간에 해당 SRAM은 캐시 메모리로 사용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오직 읽기만 가능한 기억 장치는 롬에 관한 설명이므로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기 전에 펌웨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게요. 자, 펌웨어는 하드웨어의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 성격이 있는 것이 펌웨어가 되는데요. 즉,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뭐 사람도 아닌 것이 생선도 아닌 것이 뭔가 인어공주 같은 뭔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펌웨어는 하드웨어의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펌웨어는 램이 아니라 주로 롬에 저장이 되죠. 롬에 저장이 되어서 반영구적으로 저장되어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저희 노트북에도 펌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치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즉 어떤 부품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즉 노트북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노트북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간에 펌웨어의 이러한 특징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펌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의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드웨어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펌웨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펌웨어는 하드웨어의, 즉 어떤 부품의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3번입니다.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램에 저장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램이 아니라 펌웨어는 롬에 저장이 되죠. 롬에는 바이오스나 글자 폰트나 펌웨어 같은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그러면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기계어 처리, 데이터 전송, 부동 소수점 연산, 채널 제어 등의 처리 루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해당 부분을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펌웨어에 이러한 처리 루틴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계어라는 것은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는 자연어라고 하고요.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를 기계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전송, 부동소수점 연산이란 게 있는데요. 부동소수점이 있고요.
그리고 고정 소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수학적인 개념인데요. 자, 아무튼 이러한 것까지 저희가 당연히 알 필요는 없겠죠. 자, 뭐 부동 소수점 연산, 채널 제어 등의 뭐 루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펌웨어는 램이 아니라 롬에 저장이 됩니다. 램에 저장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다. 그쵸? 기본 입출력 시스템입니다.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웨어인 SSD에 저장된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1번이 잘못되었네요. 자,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스는 펌웨어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SSD에 저장된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저희가 다음 문제에서 살펴보긴 할 건데요. 자, 우선 저희가 첫 시간에 중앙 처리 장치 CPU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번 시간에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라는 게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 이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저장 용량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다음 문제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기억 장치는 저희가 롬과 램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램에서는 SRAM과 D램으로 나누어서 특징을 구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보조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 그리고 SSD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자, 해당 부분은 다음 문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바이오스는 주기억 장치 중에 어디에 저장이 되죠? 주기억 장치 중에 롬에 저장이 됩니다. 자, 보기 1번에 SSD에 저장이 된다는 것은 이 SSD는 보조 기억 장치 중의 일부로서 전혀 관련 없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SSD가 아니라 바이오스는 어디 저장된다고요? 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가장 먼저 기동이 되면서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고 했었죠. 자, 해당 부분은 바이오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시모스 셋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부팅 순서 등 일부 바이오스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은 자, 이렇게 바이오스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스 안에 어떤 시모스라고 하는 셋업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시모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당 시모스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부팅 순서,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설정하는 것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2급에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아무튼 간에 1급에서는 시모스 셋업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어서 시모스 프로그램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2급에서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바이오스 안에 이러한 시모스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러한 시모스 프로그램에서 시스템의 날짜, 시간, 부팅 순서 등 이러한 정보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4번 칩을 교환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자, 바이오스는 펌웨어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바이오스는 주기억 장치 중에 롬에 저장이 됩니다. SSD에 저장된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기 전에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CPU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주기억 장치에는 롬이 있었고요. 그리고 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조기억 장치가 있는데요. 이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저장 용량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보다
가격도 저렴한데요. 자, 아무튼 보조기억 장치에 두 가지 HDD라고 하는 하드디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SSD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보조기억 장치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선은 하드디스크와 SSD만 기억을 하셔도 해당 부분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보조기억 장치에는 하드디스크가 있고 SSD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저장 용량은 크지만 무겁고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값이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저렴해서 주로 데이터 백업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장치가 HDD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백업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SSD는 저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특히 SSD 분야에 있어서 저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주 잘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자, 아무튼 이 SSD는 소음이 적고 충격에 강하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해당 보조기억 장치의 종류 두 가지 하드디스크와 SSD가 있다는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바로 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해당 하드디스크는 HDD 하드디스크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 확률 및 발열 소음이 적으며 소음도 적다고 하네요. 소형화, 경량화를 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대체 저장 장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6번의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자, 6번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SSD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내용은 SSD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보조 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SSD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HDD, 즉 하드디스크보다 빠른 속도가 빠르죠. 데이터의 읽기나 쓰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SSD는 소음이 적고 충격에 강하고 속도도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물리적인 외부 충격에 약하며 외부 충격에 강하다. 그쵸? 이미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HDD 하드디스크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해당 그림은 하드디스크의 그림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SSD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딱 보더라도 SSD는 외부 충격에 강할 것 같고 하드디스크는 외부 충격에 약할 것 같다. 그쵸? 자, 아무튼 하드디스크 저장 용량은 크지만 무겁고 속도가 느리고요. 외부 충격에도 SSD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에 약하며라는 것은 HDD 하드디스크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불량 섹터라는 게 있는데요. 불량 섹터가 어떤 이유로 생기는지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전혀 없고요. 가운데 있는 원판 있잖아요. 해당 원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들이 있는데 이러한 섹터들이 충격을 받게 되면 불량 섹터가 됩니다. 그래서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HDD 하드디스크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보기 2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보기 3번과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작동 소음이 없으며 전력 소모가 적다고 하는데요. 전력 소모도 적고 작동 소음도 SSD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없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자기 디스크가 아닌 반도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SSD는 반도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자, 아무튼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조기억 장치 해당 특징 기억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해당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외부 충격에 약하며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HDD 하드디스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주 기억 장치와 함께 보조 기억 장치까지 학습을 모두 했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기타 기억 장치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